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이 끝나면 파이자와 모더나가 1회 접종당 최소 $110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차량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차량 소유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퀸즈 써니사이드 칠판 전철에서 아시안 여성이 칼로 손과 얼굴 등을 베이고 금품을 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비밀 문서가 발견돼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이 끝나면 파이자와 모더나가 각각 1회 접종당 최소 $110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모더나가 현재 미국 정부에 1회당 $26 수준에 공급하고 있지만 정부 공급 계약이 끝나고 일반 소매로 판매할 경우 1회당 $110에서 최대 $130대로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즉 모더나가 연방정부와의 대량 공급 계약이 끝나면 병원과 약국 유통 가격이 5배 이상 오르게 되며 일반인은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파이자도 지난해 말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 끝나면 백신 1회 접종 가격을 $110에서 $130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모더나는 지난해 백신 판매로 무려 $184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는 지난해 매출의 3% 수준인 $5억 달러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차량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차량 소유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나소 카운티 내에서 4건의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에 있으며 범인을 뉴저지에서 온 일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주로 고급 승용차와 SUV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나소 카운티 경찰은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는 지난 일요일 오전 9시경 웨스트버리의 프랭클린 애비뉴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43세 남성이 메르세데스 차량에 주유를 하던 중 범인이 운전석으로 몰래 들어가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지난주 미네올라의 한 주유소에서도 벌어졌으며 지난달에는 글렌헤드에서 범인이 주유 중이던 차량을 훔쳐 달아나면서 차량 주인이 차에 끌려가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올해에만 벌써 23대의 차량이 절도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차량이 절도를 당할 때 시동이 걸려 있거나 차키가 꽂혀 있었다며 주유를 하거나 차량 밖으로 나와 있을 때 항상 시동을 끄고 차키를 직접 소유하고 있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8일 퀸즈 써니사이드 7번 전철에서 한 아시안 여성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 칼로 손과 얼굴 등을 베이고 금품을 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일요일 46가 블리스 스트리트역에서 오전 12시 40분경 아시아 여성이 지하철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32살의 피해 여성은 맨하탄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탑승해 있었고 범인은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여성이 먼저 가지고 있던 아이폰을 건넸지만 이어 범인이 커터칼을 꺼내 들고 다시 현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했으나 범인은 공격을 가했고 결국 손과 얼굴을 칼로 베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철이 33가역에 도착하자 범인은 곧바로 도망쳤고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뉴욕시경이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40대 흑인 남성으로 5피트 11인치의 키와 200파운드의 무게가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 시 검정색 재킷과 회색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비밀 문서가 대거 발견된 데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비밀 문서가 발견돼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리처드 사우버는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명예 교수를 지낸 펜실베니아대 외교 글로벌 참여센터 사무실에서 비밀 문서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버는 사무실을 비우기 위해 짐을 싸던 중 이 문서를 발견했으며 백악관은 이를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고했고 서류들은 그 다음날 국립문서보관소로 넘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은 시카고 연방검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공화당 의원들도 이를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FBI는 바이든의 많은 집을 어쩌면 백악관까지 언제 수색할 것인가라는 조롱성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CNN은 기밀 문서가 10장 미만이라고 보도했으나 문서 내용이 무엇인지, 왜 바이든 대통령 개인 사무실에 그 문서가 있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관련 연방 대법원의 조치를 기다리면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세이프티넷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 세이프티넷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대출 이자를 대출자 소득의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또 대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구간을 연간 24,400달러에서 30,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20년 또는 25년 동안 이자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대출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12,000달러 이하를 대출받은 사람들은 10년 동안 이자를 지불한 경우 대출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해당 정책 시행에 약 1,38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자들이 연간 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이 너무 적게 측정됐고 이 정책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가정용 가스레인지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실내 공기 오염과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가정용 가스레인지 판매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가스레인지 위험성 여부를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스레인지 제조 수입 금지뿐만 아니라 배출 기준 설정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가스레인지 제조업체를 대변하는 가전제조협회는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유해한 부산물이 만들어진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의 약 40%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연방 상하원 의원 중 4분의 1이 유색인종 출신으로 확인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인종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올해 개원한 118대 연방 상하원 의원 534명 중 유색인종이 133명으로 전체 4분의 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색인종 중 흑인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계가 흑인에 버금가는 54명, 아시안계가 18명,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이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1년 임기를 시작한 107대 의회는 흑인 의원이 36명, 히스패닉계 의원이 19명, 아시안계가 7명, 아메리카 원주민이 1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유색인종이 2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또 118대 의회의 유색인종 의원 80%는 민주당 소속이며 공화당은 20%에 불과해 공화당이 유색인종에 대해 덜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연방의회의 인종 다양성
다양성이 확대됐지만 미 전체 인구의 59%를 차지하는 백인이 전체 인원의 75%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의 19%인 히스패닉계는 11%에 불과하다며 인종 다양성이 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118대 연방의원 중 여성 의원은 153명으로 전체 28%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대폭 개편, 오는 4월 1일부터 뉴욕에서 인천까지 왕복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28%의 마일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 1일부터 마일리지 제도를 대폭 개편, 기존 뉴욕 인천 일반석 왕복에 7만 마일 마일리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9만 마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보다 2만 마일이 더 필요한 것으로 사실상 항공료가 28% 인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외에도 보스턴, 워싱턴 DC, 아틀란타 등 동부 전 지역이 동일한 마일리지가 적용됩니다. 또 LA 인천 노선에 왕복 항공권 매입도 기존 7만 마일이 필요했으나 4월 1일부터는 8만 마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마일리지 50% 할증이 적용돼 뉴욕 인천 일반석 왕복에는 13만 5천 마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 마일리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코로나19 등을 감안 이를 1년 늦춘 것입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존 지역별 기준에서 운항거리 기준으로 세분화하면서 뉴욕 지역은 사실상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도 조만간 마일리지를 대폭 인상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해 벌어졌던 대규모 폭동을 진압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 머물고 있는 브라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어지럽게 모여있는 텐트들 사이로 군인들이 진입합니다. 쿠데타를 요구하며 육군본부 앞을 점거해온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른바 애국 텐트촌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텐트존을 전면 철거하고 이곳에 머물던 1,50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폭동 현장에서 붙잡힌 400여 명을 포함하면 체포된 이들만 2,000명에 이릅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들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해온 세력을 반드시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ão é possível movimento durar o tempo que eles duraram na porta dos quartéis se tiver financiamento. 폭동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선 미국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며 보우소나루를 즉각 브라질로 송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가원수에게 부여되는 A1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는데 A1 비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효력이 정지됩니다. If an individual has no basis on which to be in the United States, an individual is subject to removal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브라질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다면서도 신병 인도 요청이 오면 진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신병 인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SBS 김영화입니다. 마글레린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 CES에서 세계 각국의 로봇 기술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가전박람회 CES에 등장한 양팔 로봇 에울러스입니다. 팔로 상자를 들어 이동시킬 수 있고 닫힌 문의 손잡이를 잡아 열 수도 있습니다. Aeolus is capable of moving around on its own and even taking elevators or navigating swing doors. 타이완과 일본 기업이 힘을 모아 만들었는데 2년 전 삼성전자가 선보인 외파령 로봇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입니다. 로봇 분야의 빠른 기술 진보에 맞춰 삼성전자는 올해 EX1이라는 버전의 로봇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목표는 노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로봇입니다. 반드시 관절 동작이 가능해야 하는데 최근 삼성전자는 이런 로봇을 개발하는 국내 업체에 58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무궁무진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아마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G전자도 로봇 산업에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 구미 공장 내 LCD TV 생산 라인을 모두 서빙과 안내용 로봇 생산으로 전환합니다. 로봇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시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말을 걸어주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나 경찰에 연락합니다. 국내 로봇 산업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15%로 크게 낮은 것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중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자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올해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2,200만 명이 독감에 걸려 14,000명이 사망했으며 이 같은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00명보다 3배나 많은 것입니다. 한인 소설가인 소냐정이 오는 7월 1일부터 뉴욕 맨하탄에서 예술 영화의 성지로 불리는 필름 포럼의 새 수장을 맡게 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하나 큐셀이 조지아주 달튼의 기존 공장 근처에서 제2공장을 짓는 한편 인근 바토 카운티에 새 태양광 관련 공장을 짓는 등 미국 최대 태양광 공장을 건설합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사용자의 정보를 가로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뉴저지주가 정부 소유 디지털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반쯤 뉴저지주 미들타운의 한 은행에서 $8,000를 털어 달아난 강도가 어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윌렛 허브 조사 결과 뉴욕주가 전국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세 번째로 좋은 주에 선정됐으며 1위는 매사추세츠주, 2위는 미네소타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전철과 버스의 운전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15건 발생하는 등 지난해 전체 128건이 발생, 전년보다 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1월 1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